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좋은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요, 내용이 좋았다는 점. 왜냐하면 국정 참 어려운 구석구석 다 짚어줬다는 점에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실했고,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이 넥타이도 말이죠, 흔히 우리 국민의힘 하면 빨간색, 뭐 자주색, 뭐 이런 색깔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의 하늘색인가요? 하늘색. 파란색하고 하늘색은 좀 다르지 아무래도. 예, 하늘색 넥타이를 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에 가까운 넥타이를 맸습니다. 예, 그리고 입장할 때 이 민주당 쪽 의원들을 먼저 쭉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뭐 조홍천 의원 같이 잘 아는 분들한테는 어깨를 좀 두들기면서 친근감도 또 표시해 주는 여유를 부렸어요.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 또 정의당 전부 다 악수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쭉 여야 의원들하고 인사할 적에는요, 이 정진석 의원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이 두 분이서 인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파한대소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뭐냐면 단상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연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연단 바로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거기에 박병석 국회의장단이 앉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박병석 의장이 의장한테도 인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래갖고 인사한 것이죠. 이때 또 이 상당히 폭소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많은 그야말로 이 환호 속에서 지금 연설이 18분 정도 지냈다고 합니다.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쭉 하면서 결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국회와 다수당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오늘 연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요, 이 18분 동안 진행된 연설의 핵심 단어는 경제예요. 경제가 10번, 그 다음에 위기가 9번, 국민이 7번, 개혁 7번, 협력이 5번, 민생 5번, 도전이 4번, 안보가 3번, 초당적 협력이 3번, 이런 순으로 이 키워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연설에서 이 박수가 이 국민의힘에서 18번이나 나왔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필요성, 그 다음에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간 정파를 넘은 협력, 그리고 조속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이런 것을 언급할 때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요, 오늘 소감이 어떠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예, 그리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도 다 악수한 거, 이것은 정부와 여야 간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냐, 이러한 또 뭐라 그럴까요,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처음이라는 의미도 의미지만은요,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은 연설이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 연설에서 이 핵심 부분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코로나 이 급증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인도적 지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대신에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요,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지난 12일 날도 했잖아요.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불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가 주요 국가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백신을 비롯한 이 관련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요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 대표적인 여기에서는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자,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가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패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패들이 남조선 각 계층의 비난규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며 대통령 사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새로 입사한 집의 명판을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문제로 무척 못이기고 있다. 즉 괴롭거나 안타깝거나 해서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움직이는 걸 갖다가 못 이긴다고 그래요. 북한 사투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이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 민자가 들어간 국민을 때 민자, 이거를 찾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의 부정부패 왕초이자 동족 대결각인 이병망의 사환꾼들, 사람잡이로 파쇼 독재 세력의 손발이 되어왔던 검찰 출신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는 북풍 조작에 가담했던 자와 한일 위안부 협의를 극구 찬양하며 일본군 송로의 피해자들을 모독해 막말 제적으로 지탄받은 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인사에서 좀 잘못됐다라고 우리 언론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하나씩 다 여기다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있는 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자들이 국민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5년 동안 주인 행세를 하겠다니 참으로 망한 민국이 아닐 수 없다. 비루한 외세 추정과 극악한 동족 대결, 무지스러운 불통과 독선, 추악한 배신과 부패의 상징인 윤석열과 그 일족의 새 집에는 오히려 매국노의 집, 검찰 적폐의 집, 국민 재앙의 집이라는 문패를 걸어주는 것이 제격이라 하겠다. 이게 바로 김정은의 실상이에요. 예, 이게. 그리고 선전 매체 메아리도 말이죠. 윤석열 취임과 관련해서 불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인사권 문제, 집물시 이전 문제, 그리고 문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 불안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참고적으로 북한의 이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 확진자 수는요, 총 82만 620명. 그 중에서 49만 6천 명이 완쾌되고 32만 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42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요, 되도록이면 주초에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서 방역 지원하자 실무 접촉을 제한하는 전통문을 보낼 예정으로 있고요. 백신 치료제, 코로나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요, 이 군인들의 외출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주민의 외출을 막으면서 확진자 색출에 나섰고, 확진자 수만, 사망 10만 명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 가운데는요, 확진자가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 10만 명,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대동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자 폭증, 이거는 뭐 시간 문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이 떨어진 이유는 백신 접종, 감염으로 인한 면역 획득, 치료제, 중환자 치료 기술의 향상, 이런 4가지 때문에 이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이 떨어졌는데, 북한은 이런 게 전부 다 없다는데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금 코로나 대응의 특징을 보면요, 전국 200여 시군의 완전 봉쇄, 사업, 생산, 거주 단위별 격리, 전 주민 집중 검진으로 요약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의료 약품마저도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지금 이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원할 그런 내용, 그야말로 이 정경 분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받아줘야 되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봤는데, 전문가들도 김정은이가 자체 해결을 강조하면서 중국 방역을 배워라 이런 지시를 한 걸로 볼 때, 이 우리 한국의 도움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도요, 외부 도움 없이 그러니까 중국식의 제로 코로나 노선을 계속 걷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역시 참 박지원답게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떠날 때도 페북에 글을 올려놓고, 또 이제 집에 도착해서도 또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이게 뭐라고 올려놨느냐? 14일자 페북인데요. I'm back home.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쭉꽃은 푸른 잎으로 변하고 노란 유채꽃이 피어나고 있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60년의 국악을 개혁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지나가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려야 하지만 이젠 걸어가도 새도 안 날아갑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어둠 속에 남겨두고 떠나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밤 뮤지컬 아이다 관람으로 다시 일상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영선 장관은 이제 박남매로 불릴 정도로 친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지원 전 원장 뭘로 시작하게 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지난 7일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날 직원들 가족들 만났더니 TV조선 강적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 거기부터 나가서 마이크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평 변호사 뉴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평 이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하고 많은 SNS 활동을 해서 이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는데도 기여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느닷없이 신평 이 변호사가 바로 어제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계륵,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 이거 완전히 이 성상납 의혹 용서할 수 없다. 빨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강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국 일가가 문책된 행위보다도 더 중하다. 성매매는 남자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던 때에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근 20년 전인 2004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요. 자, 그러면서 권성동 대표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러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것이다 라고 비난했다.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요,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되었고, 이 대표가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 형태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덧씌워져 있다. 그러니까요. 성매매 플러스 뇌물죄 플러스 증거인멸 이 세 가지가 다 겹쳐 있다는 게 사안이 심각하다. 이거를 신평 변호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 일가 사건에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논거의 핵심은 뭐냐? 조국 교수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남아날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기미도 없고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내놓은 분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 계륵의 처지가 된 이 대표를 계속 옹호하는 것이 초래할 위험성을 여당은 아직 잘 모르는 듯 하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이런 어둠의 구석에 빛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계륵의 고기에 연연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륵의 고기, 여기는 뭐 말하자면 2030 세대들의 지지 팬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보다 훨씬 빛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초놈을 아끼며 헌신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권성동 의원의 이런 발언이요. 이런 뉴스킹 YTN의 박지훈입니다에서 언급을 한 내용이에요. 이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박지훈 앵커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서 전혀 모른다.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지원 위원장은 이러한 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수준 이하다. 성상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 행위다. 권 원내대표가 강원도 사람이라는 것이 솔직히 창피한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